2017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 이론을 배우고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전력용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전력용 콘덴서 역할이 뭐죠? 무효전력을 줄여서 역류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무효전력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위상이 빠른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무효전력을 줄여줍니다. 위상이 빠른 전류, 뭐라고 하죠? 진상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전류를 진상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부하 역률이 낮으면 좋지 않은 거죠. 이거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역률이 낮으면 전기요금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선로의 전압 강화 증가 등 우리한테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2번 유효전력 증가입니다. 부하 역률이 낮으면 유효전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에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건 유효전력 증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배정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강압 변압기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23번에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초각의 역할은? 초각이 뭐냐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달리고 애자에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애자가 일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애자련이라고 하죠. 애자련 끝에 보면 요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철탑이고요. 여기 이제 전력선이 이렇게 달리면 철탑에 낙뢰를 맞았을 때 이 이상전압이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애자에 전압이 걸립니다. 이때 이 전압을 방전시켜주는 애가 이 초각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꺾어진 걸 초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걸 초호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초각과 초호환은 이럴 경우에 애자의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5번 델타 결선된 3상 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 방식의 선로가 있다. 이때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건전한 두 선의 대지 전압은 지락 전에 몇 배까지 상승하는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3배, 정확히 얘기하자면 루트 3배에서 6배까지 상승합니다. 비접지 방식이면 델타 결선 방식이죠. 여기서 요 한 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건전상,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 건전상의 전위는 지락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루트 3배에서 6배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22kV 60Hz 1회선의 3상 송전선에서의 무부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송전선의 길이는 20km이고 1선 1km당 정전 용량은 0.5 마이크로파라드이다. 자, 충전 전류 구하는 문제 엄청 많이 풀었죠. 지금쯤이면 이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오메가 CE 요거 대지전압이라고 했습니다. 대지전압이고 요게 단위가 파라드 단위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1선 1km당 정정 용량이 0.5 마이크로 파라드랍니다. 요거 1km당 정정 용량 0.5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란 얘기죠. 이게 1km당 정정 용량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그냥 파라드로 단위를 바꾸면 여기다가 킬로메타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C는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0.5 곱하기 마이크로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길이 20km를 곱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요거 헷갈려서 그냥 0.5만 곱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정정 용량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주파수 볼까요? 각주파수는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60Hz 줬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 요 헤르츠 부분에 60을 넣어줘서 20파이 곱하기 60에서 120파이 헤르츠가 되고요. 대지전압은 Y결선이건 델타결선이건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눠준 값이 대지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 22kV 기본 단위 볼트 단위로 바꾸면 22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전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파수 오메가 정정용량 대지전압을 이 식에다가 적용해서 정리를 하면 120파이 곱하기 정정용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대지전압 루트 3분의 22 곱하기 10의 3승을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충전 전류는 48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쯤이면은 이 문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이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해설 보시면서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개폐 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배워가는 문제죠. 답은 4번 개폐 저항기입니다. 개폐 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폐 저항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번 모선 보호용 계정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여기서 모선 어느 부분을 모선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용가 측에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때 변압기 1차 측에서의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는 보호용 계정기로 가장 유리한 것은 거리 방향 계정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28번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모 보호용 계정기로는 전류 차동 계정기, 전압 차동 계정기, 위상 비교 계정기, 거리 방향 계정기가 사용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현수 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현수 애자. 어떤 걸 현수 애자라고 할까요? 우리 전주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애자가 이렇게 달리고 여기 선을 이렇게 걸어 놓죠. 전주에 걸린 애들을 현수 애자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 걸어 놓는 것을 현수 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애들을 현수 애자라고 하고요. 전주 보면 요 위에 이렇게 핀처럼 박혀 있는 애자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애자를 핀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전주나 철탑에 이렇게 걸려 있는 현수 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답은 4번입니다. 2에서 4층의 갓 모양의 자기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사이를 주철재 베이스로 지지한다. 이것은 요 핀애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답은 일선 지락 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일선 지락이 되는 거예요. 30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래서 30번 일선 지락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 계통에서 송전단 전압은 3300V이다. 점 P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발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이때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의 제곱 분의 PZ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쭉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얘랑 이렇게 암기해 두셔도 되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락전류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임피던스, 이 그림에서 찾아야겠죠. 자, 우선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것들은 리액턴스를 의미합니다. 얘도 리액턴스겠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은 저항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은 리액턴스를 의미합니다. 자, 임피던스를 구할 때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해지죠. 그래서 저항 부분은 0.32 플러스 J 리액턴스 부분을 따로 다 더해줍니다. 2 더하기 1.25 더하기 1.75 그래서 J 2 더하기 J 1.25 더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그냥 0.32 이렇게 쓴 거예요. 플러스 리액턴스 J 1.73 이렇게 하면 0.32 플러스 J5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를 이런 복소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복소수의 크기 구하는 방법. 요 앞에 있는 것 제곱, 뒤에 있는 것 제곱 해서 두 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앞에 0.3의 제곱 플러스 뒤에 허수 부분 5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5.0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1 여기다 넣고 전압 문제에서 3300V 줬죠. 그래서 여기다 3300V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단락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 5.01 분의 전압 3300V 해서 단락 전류는 380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꼭 암기하고 가야 될 것이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라는 것과 이것도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V 제곱 분의 PZ라는 거. 이때 V는 킬로볼트고요. P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됩니다. 얘로 정리가 되니까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얘랑 여기까지 얘랑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얘 3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옳은 것은 조속기는 수력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그 장치인데요. 얘가 하는 일이 속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조속기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그때 그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그때 물의 양을 조절할 때 그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수차의 속도 변동률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옳은 것은 수차의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압 3.3kV, 역률이 0.85인 부하 300kW에 공급하는 선로가 있다. 이때 송전단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전압은 수전단 전압입니다. 3.3kV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VS라고 할게요. 수전단 전압에 보내오면서 떨어진 전압. 이걸 전압 강하라고 하죠. 전압 강하 2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전압에 떨어진 전압, 여기 송전단 전압에서 보내주면서 떨어진 전압을 더하면 이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 공식은 우리가 받은 전압 더하기 전압 강하, 전압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까지 오면서 떨어진 그 전압, 전압 강하, 얘가 전압 강하 공식입니다.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수전단 전압 문제에서 3.3kV 줬죠. 그리고 또 코사인 세타 역률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역률 0.85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요 세타 값을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0.85랍니다. 이때 요 세타 값을 구하려면 세타는 코사인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5를 하면 이 세타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5 하면 31.79가 요 각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79를 여기다도 넣어주고 여기다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할 수 있죠. 네. 유효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 단위는 와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요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요 전력 P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얘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V 3.3kV 줬죠. 그래서 3.3kV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85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3.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5 분의 전력, 부하 전력이 300kW라고 했죠. 그래서 300 곱하기 10의 3승 해서 계산하면 전류는 61.75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그림에서 보면 이 저항,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이 4ohm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콘덴서 표시하는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 아무튼 두 개 다 같은 리액턴스거든요. 그래서 리액턴스를 X 해서 이 리액턴스 자리에 3ohm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수전단 전압 3.3 곱하기 10의 3승 볼트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전류 61.75A 곱하기 저항, 이 저항이죠.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5라고 했습니다. 그죠? 0.85 더하기 리액턴스 3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좀 전에 31.79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냈죠. 그래서 사인 31.79를 넣어서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보면 3830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은 받는 전압, VS라고 하고요. 받는 전압에 여기서 보내주면서 떨어진 전압 강하라고 하죠. 이 전압을 더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 전압 강하를 더해준 값과 같다. 그리고 이 전압 강하는 삼상일 때, 단상일 때는 요거 루트 3 빼줍니다. 삼상일 때는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R은 저항이고요. X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증기 엔탈피란,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죠. 3번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을 증기 엔탈피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34번엔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5번 잔거리 송전 선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로 취급하여 회로를 해석하는가? 답은 1번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하여 회로를 해석합니다. 여기서 또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장거리 송전 선로는 수백 킬로미터의 선로를 장거리 송전 선로라고 하고요. 수 킬로미터의 단거리 송전 선로는 집중 정수 회로로 취급해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단거리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 수십 킬로미터가 되겠죠. 수십 킬로미터일 때는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로 취급해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35번 장거리 송전 선로는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해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36번 4단자 정수에서 A와 D는 같고 0.8이랍니다. 그리고 B는 J 1.0인 삼상 송전 선로에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죠. 송전단 전압이 160kV를 인가할 때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은 몇 kV인가? 수전단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A, B, C, D를 주는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 이런 행렬식으로 송전선로를 해석합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송전단 전압을 구하면 행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그래서 A의 수전단 전압. 예, 얘가 수전단 전압이고 얘가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예요.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A 곱하기 수전단 전압 더하기 행열 B 곱하기 수전단 전류 B 곱하기 수전단 전류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부하라고 했죠. 무부하면 수전단의 부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도 없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이때의 송전단 전압은 VS는 그냥 AV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전단 전압 V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VR은 A분의 송전단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송전단 전압 160kV 줬죠. 160kV 나누기 A가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8 하면 200k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 200kV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내용은 4단자 정수가 나왔을 때 이 송전선로를 해석하는 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얘는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전류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중성점 전압을 가능한 높게 한다가 틀렸습니다.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선 중성점 전압을 낮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원자로의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속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되죠.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발전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감속제는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그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지속시키는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이 감속제는 원자량의 질량이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38번에 2번은 원자량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속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원자량이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요 감속제, 원자력 발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9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매설지선 뭐라고 그랬죠?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철탑을 접지를 합니다. 근데 이 접지 정확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때 선을 하나 이렇게 묻어둬요. 땅에다가. 이때 이것을 매설지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철탑에 이상전압이 발생됐을 때, 즉 뭐 낙뢰를 쳤거나 뭐 어떤 이유로 이상전압이 올라갔을 때 여기 걸려있는 이 전력선으로 전압이 넘어가지 않도록, 즉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전압이 올라갔을 때 이 대지로 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4번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39번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송전 전력, 부하 역률, 송전 거리, 전력 손실, 선간 전압이 동일할 때 삼상 3선식에 의한 소요 전력량은 단상 2선식의 몇 %인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75%입니다. 단상 2선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전선 소요량은 단상 3선식일 경우 단상 2선식의 37.5%가 소요가 되고요. 삼상 3선식일 경우 단상 2선식에 비해 75%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75%가 답이 되겠죠.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문제는 좀 다르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꼭 연습 많이 하셔서 그런 문제들은 꼭 마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쭉 공부를 해 가시면
예,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내가 좀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내용,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